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어렵게 모은 내 투자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많이 발달을 해서 2030 세대들은 일찍부터 투자를 많이 시작을 하는 추세인데, 반대로 40대, 50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은 오히려 투자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제가 주식 투자를 권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돈을 더 모으고 투자를 시작하겠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알지를 못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시작을 못하겠다. 주식하려면 수중에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모으고 시작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커피 2잔 값 한 10,000원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십니다. 어째 주식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드리거든요. 그래? 라고 놀라시긴 하는데 그래도 투자 안 하세요. 그래도 시작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IS 계좌에 들어있는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들 많이 투자하고 계실 건데 그 ETF들의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빼고는 대부분 다 10,000원대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커피 한두 잔 값이면 진짜 한 주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2잔이면 살 수 있는데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투자 꼭 내가 시드머니가 막 이만큼 많아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자, 오늘 하루 커피 2잔 값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한 주를 샀어요. 그럼 이걸 가만히 냅두고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 후에 10,000원의 10%인 1,000원이 이자가 붙겠죠. 그럼 11,000원이 될 거고 2년 후에는 거기에 10%가 더 붙어서 12,000원이 아니라 12,100원이 되겠죠. 우리는 11,000원에 10%가 붙었으니까 1,100원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게 10년을 가지고 있다 보면 최초의 원금이 10,000원이었는데 26,000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놀랍지 않나요? 이 26,000원이란 돈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아예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0원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물건에서 그 물건을 샀을 때 10년 후에 그 물건의 가치가 더 오르는 걸 혹시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금, 은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흔히들 자동차를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동차, 새 차 사고 시동 걸고 한 발짝 가자마자 바로 중고차 되잖아요. 바로 100만 원 까이고 시작하는데 그 자동차도 10년 후에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똥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완전 성격이 다른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라 최초에 투자한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10년 후에는 2,600만 원이 되고 그럼 내가 돈이 좀 있어서 1억을 투자해 놨으면 2억 6천이 되겠죠. 만약에 10억을 투자해 놨으면 26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투자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맨날 상승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느냐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S&P 50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경제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연평균 수익률 10%씩 상승한다는 게 바로 이 S&P 500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 지수를 보시면 물론 이렇게 가끔씩 폭락한 날도 있어요. 폭락한 날도 있는데 결국 우상향해서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그래프죠. 무려 100년 동안 연평균 10%를 상승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좀 대답이 될까요? 우리가 주식 사서 1년, 2년 안에 바로 팔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가져가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커피 한 잔, 2잔 값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이 음해복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음해복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만약에 이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면 일단은 은 차치하고라도 복리라는 개념조차 생소하실 거예요. 복리가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또 갖다 붙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생각해서 10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에 이자가 20%가 갖다가 붙어요. 그러면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20%가 붙어요. 그러면 140만 원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120만 원에 대한 20%니까 24만 원이 추가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140만 원이 아니라 144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죠. 이게 이자에 이자가 갖다 붙는다.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복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음의 복리라는 건 양과는 반대니까 뭔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또 쉽게 생각해서 100만 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100만 원에 20%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80만 원이 되겠죠. 원금은 8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80만 원이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얼만큼이 상승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20% 상승을 하면 100만 원이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80만 원에 20%가 붙으면 16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금은 96만 원이 되겠죠. 아직 4만 원이 모자라요. 실제로 이 8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 25%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떨어진 건 20%인데 오르는 건 25%가 상승을 해야 돼요. 뭐 그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그런데 이 25% 상승이 몇 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항상 받고 있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물가 상승이 매년 2%, 3%씩 계속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몇 년 후에 내가 원금을 다시 찍는다는 건 실질적인 원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니까 그것보다 25%보다도 30%, 40%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0%가 아니라 우리가 변동성을 한번 더 키워볼게요. 만약에 40%가 100만 원에 40%가 빠졌어요. 그러면 원금은 60만 원이 될 겁니다. 그 60만 원이 다시 100만 원 되려면 약 70%가 상승을 해야 돼요. 6, 7에 42, 102만 원 정도가 되니까 70%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50%가 빠지면 원금이 50만 원이 되니까 100%가 올라야, 그러니까 2배가 올라야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배가 올라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미 눈치채셨을 건데요. 어차피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그 해당 주식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변동성의 폭이 큰 주식에 내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하락 후에는 원금을 회복하는데 진짜 몇 년,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들은 금방 원금을 회복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2030 세대가 일찍이 투자를 시작한다는 건 너무 반가운 소리고 권장돼야 할 문화인데 요즘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탑 10 종목이 있는데 그 탑 10 종목에 항상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큰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TQQQ나 속설 같은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인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몇천억, 몇 조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근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지수 대부분을 이끌어가는 이 두 종목에 투자하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양전을 하겠죠. 떨어져도 양전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변동성이 큰 이런 잡주들에는 원금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물론 진짜 1000%씩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떨어지면 원금 회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5년, 6년, 7년 이렇게 피 땀 흘려 모은 돈들은 그런 주식들에는 내 자산의 정말 일부분만 5%, 한 10%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대부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작은 주식들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내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물려 있으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손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워렌 버핏의 제1 투자 원칙, 돈을 절대 잃지 말아라. 제2 투자 원칙, 제1 투자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7살 때부터 지금 95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약 90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이분의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19%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서 1년, 2년, 많게는 5년까지 이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 19%를 이길 수도 있어요. 단 1년 만에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0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들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들을 선택하시고 안전하게 내 자산을 불려나가고 너무 빠른 부자보다는 천천히 내실 있는 부자가 되겠다. 그런 금융 지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